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몽자 미뉴얼 불고니 샤르도네 2017 빈티지, 피노누아 2019 빈티지입니다. 직전에 로랑 미켈 솔라 샤르도네를 마시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지간한 3, 4만 원짜리 볼고뉴 블랑에 버금갈 듯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느낌을 비교해서 다른 볼고뉴 샤르도네 그리고 불고는 피노누아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서 바로 이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몽자.com이라는 심플한 명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여타의 사이트에서는 이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연령인지 이제 레걸 이슈를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본 로마네의 자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기별 뉴스레터를 받을 건지부터 물어봅니다. 이제 상단에 X 버튼은 있는데 밑에 이제 뭐 예, 아니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메일 주소 넣고 신청하면은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배경으로는 이제 그랑 에세조랑 클로드 부조의 바틀이 보이는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맛있을 거예요. 네. 와이너리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본 로마네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620년경부터 포도나무를 재배해 왔다라고 합니다. 8대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의 와인메이커는 뱅상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 몽자 미네랄이라는 이름은 1945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약 30헥타르의 면적, 그리고 35개의 아팔라스용으로 나누어진 밭을 경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르고뉴 블랑은 샤르도네로 만들고 보르고뉴 알리고떼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알리고떼로 만들고 이제 파스트그랑이라는 지역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다 피노누아만 경작한다라고 합니다. 파스트그랑의 경우에는 피노누아랑 가메를 블렌딩하고 대개 이제 5대5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가메를 추가로 경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4개 품종만 만든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드는 공정을 연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면은 각자의 어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연금이라는 표현 그 자체를 보자면 이제 금이 아닌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뭐 흙이라던가 굴이라던가 이런 걸로 황금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의 노력과 자연의 힘 그리고 포도나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아서 와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해 11월부터 겨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이제 불필요한 덩굴 싹을 제거하고 쟁기질을 통해서 토양을 다독인 뒤 봄철에는 이제 기후 프로닝이라 부르는 가지치기를 시행을 하는데 매년 이제 가지를 2개로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쪽 가지는 이제 그 해에 열매를 맺을 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가지는 그 다음 해를 대비해야 되는 가지가 되겠죠. 여름을 거쳐서 수확이 이루어지고 수작업으로 포도를 선별한 다음에 양조가 시작되는데 일부 아팔라스용을 제외하면 포도의 모든 줄기를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이가빠주라고 합니다. 이제 한글 표현으로는 에가빠주라고도 하는데 이제 구글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가빠주에 가까운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포도 알갱이를 선별한 다음에 4일에서 5일 정도 온도를 낮춰서 치명을 함으로써 색소와 아로마와 타닌을 추출하고 그 다음 발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발효 후에 이제 타닌이 과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소프트 프레스를 하며 그 뒤로는 빈티지랑 아팔라스용에 맞춰서 오크 배럴 혹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후 몇 달가량의 말로락틱 발효 후 18개월에서 22개월가량 숙성을 거쳐서 논필터 상태로, 즉 필터링을 따로 하지 않고 병입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병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와이너리가 갖고 있는 이
각각의 아팔라스용에 대해서 지도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불건율밖에 없다라고 어필을 하는 느낌이고요. 이제 저 멀리 본에서부터 이제 사비니 레본과 페넌 베르줄레스를 거쳐서 뉴생조르주부터는 경작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다가 이제 본 로만에는 본인들의 이제 본진이다. 그쪽은 압도적으로 많은 경작지가 보이고요. 뭐 리시브르라던가 에세조, 브랑 에세조, 클로드부조 이런 데가 보이고 이제 프로메커리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샹볼미진이랑 주변 샹벨땡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빌라주로만 있는 것 같고요. 픽상이랑 마르사네도 있네요. 만드는 와인의 종류는 그랑크리 5종, 프로메크리 9종, 빌라지 10종, 레지오나 13종, 그리고 퀴베 컬렉션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뭐 특정 빈티지라던가 특정 브랜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는 모두 레지오넬급이고요. 샤르도네를 먼저 보면은 이제 직선적인 향미와 미려한 골드 컬러를 보여주고 넓은 아로마로 놀라움을 줄 거다라고 하고 있네요. 건조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미에 풍만함과 깊은 여운이 남는다고 하며 재배 면적을 좀 신기한 게 어지간한 데에는 헥타르라고 하게 되면 그냥 헥타르 단위까지만 하는데 이제 R부터 해서 아마 센티아르일 것 같은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1.0332 헥타르이고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25년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로만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던 이것바주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즉 포도 줄기가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얼세함이라던가 혹은 토스티함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피노누아의 경우는 불건을 루즈라고도 한다고 또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빈티지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디움 정도의 색감이고 다양한 붉은 과실향을 보여주는데 숙성 과정에서 약간의 동물적 뉘앙스도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의 지도에서 경작 지역을 볼 때 뉴생조르주에도 있었고 본로만에도 있었어요. 이 불건유 피노 누아를 재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마킹이 돼 있었는데 그렇단 말은 이 애니멀리한 부분은 뉴생조르주 쪽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적당한 탄닌감이 있으며 어린 빈티지에서도 본인들 와이너리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은 2.5934 헥타르로서 이제 붉은 샤르도네의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 역시 이제 경작지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평균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28년에서 55년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둘 중 한 군데는 28년이고 다른 한 군데가 55년일 건데 추정하기로는 본 로마네 지역이 본인들의 이제 본산이니까 그쪽이 55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과학과주 역시 100% 시행을 한, 즉 포도 알갱이만 들어간 거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오크 배럴로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두 종류의 배럴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인 서출 기준으로 샬도네는 해평가 35,313원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 2021년 6월에 이 두 병, 샬도네랑 피노누아 두 병을 합쳐서 6만 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뭐 가격을 그냥 하프 앤 하프였다고 해도 해평가보다는 저렴하게 산 셈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가격의 판매처는 일본어 포함한 세 군데뿐이어서 약간 좀 이 펌핑돼 있는 금액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닭고기나 칠면조고기랑 어울릴 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의 경우는 와인서처에서는 아직 불건을 루즈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해평가는 샤르도네보다 살짝 비싼 36,918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크리틱 스코어도 나와 있는데 한 명이 점수를 줘서 100점 만점에 88점 그리고 별 5개 만점에 4개여서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샬도네랑 마찬가지로 닭이나 칠면조를 추천하고 있으며 와인의 스타일은 가볍고 향기로울 거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로랑 미켈이랑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뭐 아무리 오늘이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밤이라고는 해도 제가 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거를 한 잔씩만 다 마시면 더 마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샬도네를 늘 그렇듯이 샬도네를 먼저 향을 맡고 맛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다. 지난번에 이제 솔라를 마실 때에도 이 잘 만든, 좋은, 그러니까 잘 만든이라기보다는 이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잘 맞는, 만든보다 맞는, 핏한 느낌이라고 봐야 될 텐데, 딱 맞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음, 약간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 약간 건조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서 코 안쪽에서는 충분히 버터리하게, 이게 이제 막 그 멸소나 이쪽처럼 막 그 꽃순내 뿜뿜하는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향으로는 이거는 일단 미국은 확실히 아닐 것 같고,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되게 어나더 레벨일 것 같고,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볼거니일 것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은 뉘앙스이고요. 그러면서 되게 빈티지가 좀 어린가 싶을 정도로 까슬까슬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본인들도 이미 홈페이지에서 건조한 느낌이라는 걸 언급한 걸 봤을 때는 자기들도 이 텍스처가 그렇게 막 그 풍성풍성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재배 면적에 있어서도 아까 지도를 한번 쭉 봤지만 이제 본 쪽이고 이제 뭐 사비녟 레본도 있고 페르노 베르줄라스도 있고 마르사네도 있고 그랬지만은 뭔가 이제 임팩트 있게 여기입니다라고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서 이게 약간 향이 그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딸기 그리고 바나나 딸기랑 바나나 왜 딸바 느낌이 나지? 네, 딸기 바나나에 약간 그 라임이나 체리를 섞은 듯한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네요. 일단 향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뒤에 있는 요 로랑 미켈 같은 경우는 물론 할인을 한 거긴 하지만 16,200원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냉장고에서 한 거의 5, 6일? 아니, 5, 6일이 아니지. 지금 4월 3일 날 얘를 마셨으니까 거의 열흘 넘게 들어가 있다 보니 지금 얘는 잔에서 꼬순내가 막 팡팡 터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선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 그때 마셨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랑 이 2만 원이 안 되는 이 친구의 어떤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냥 딱 그 가격대에 맞는 그냥 한 3만 원, 4만 원대에 맞는 4만 원까지 가기도 좀 애매한 제가 이거 두 개 묶어서 6만 원에 샀으니 망정이지 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향으로는. 향에서는 뭔가 뚜렷한 임팩트를 지금 아직 저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음, 음, 맛에서는, 음, 향이랑 똑같아요. 향이랑 똑같이 전형적인 어떤 그 불고뉴 샬도네의 느낌? 되게 입 안에서 과하게 산미감이 치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산미가 무너지지도 않는 되게 well balanced,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산미감. 그리고 약간의 역시 well balanced minerality. 네, minerality도 괜찮고 약간 그 바다의 짠맛이랑 그 혈액, 그 피비린내 같은 그 혈액의 어떤 미네랄리티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완전히 바다 느낌으로 푹 빠지지도 않는 거는 뒤에는 이 솔라랑 약간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향에서 아까 느꼈던 그 과일의 느낌, 뭐 딸기, 바나나, 체리 이런 느낌도 명확히 살아있고요. 입에서는 조금 더 청포도의 맛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탄닌은 아닌데 혀 위에 떨떠름하게 남는 이게 아마 이제 그 이과빠주를 안 해서 생긴 것 같은데
음. 뭔가 떨떠름해요. 희한하네. 뭐지? 왜지? 음. 약간 이 떨떠름한 느낌이 제가 이제 그 내추럴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약간 그런 떨떠름한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얼씨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잘 정제돼 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되게 그 토속적인 느낌, 어떤 흙의 느낌 이런 걸로 갈 텐데 그 와중에 거기까지 가진 않고 음, 그런 거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똑같은 흙이 묻어도 이제 마차에 흙이 묻어 있으면은 되게 그 마차 뭐 달구지 이런 거에 흙이 묻어 있으면 트랙터 이런 데 묻어 있으면은 되게 그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짓는 트랙터에 흙이 묻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그냥 그 분위기로 훅 가라앉는데 얘는 이제 그 어 은색 은색 컬러 혹은 흰색 컬러의 세단 이런 거에 진흙이 묻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색해요, 그 느낌이. 근데 그 와중에도 슬슬 그 와중에도 진짜 포텐셜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런 와중에도 슬슬슬 맛있게 마셔져요. 참 이거 원래는 더 따르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잘 마셔지지? 그리고 색감은 확실히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은 골드 컬러라고 할 만합니다. 2017 빈티지면 이제 5년 된 건데 따를 때 벌써 굉장히 노르스름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색감은 일단 매우 만족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볼고뉴 피노누아인데 지금 코르크가 얘가 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지 하실 텐데 오픈 과정에서 약간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 코르크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옆으로 비껴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뭐 코르크가 벽을 타다시피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지금 아랫부분 보시면은 눈치챌 수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건조했거든요. 제가 이 와인을 사서 뭐 계속 세워둔 것도 아니고 작년 6월에 사서 지금이 4월이니까 설령 제가 구매했을 때는 세워져 있었겠지만 세워서 이제 패키징이 돼 있었겠지만 그래도 10달을 눕혀 놓은 건데 이렇게 건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얘는 그 건조돼 있던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코르크 상태가 살짝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또 향을 맡아봐야죠. 아, 이, 아, 와, 진짜 이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저한테 주는 느낌은 개인의 취향인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그냥 약간 향에서부터 벌써 그 약간 마음의 고향에 오는 그런 느낌? 되게 그 홈랜드에 들어서면서 혹은 이제 되게 굉장히 낯익은 저는 제가 뭐 부르고뉴 뭐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부르고뉴 자체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없는 상황인데도 되게 이 향을 맡으면 되게 그 노스텔직한 그런 느낌. 지금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가에 들어가서 그 향을 그 감각을 느낀다면 이러지 않을까 싶은 그러면서 영해요. 되게 영하고 뭐 2019년 빈티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되게 영하고 동시에 온갖 종류의 꽃내음이 확 하고 풍겨나요. 와, 이거 진짜 어, 이 정도면은 사실 어지간한 다른 도면에 그냥 본로만의 빌라지로 나왔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켜켜이 이 밀푀유나베 만들듯이 켜켜이 들어가는 그 약간의 그 바닥 같은 느낌? 그 고양이 배털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분명 있고요. 아, 향 너무 좋다. 와, 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 화이트 징크스를 깨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마실 때 레드 와인이 좀 더 나았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들고요. 뭐지? 코에서 굉장히 산미감도 빡 올라오고 이제 그 철분의 혈액에서의 그 비릿한 그 미네랄리티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되게 꼬순내인데 이게 그 망고 빙수 같은 걸 딱 받을 때 그 망고 빙수에서 혹 하고 풍기는 이제 망고 빙수에 뭐 연유 이런 거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망빙에서 확 풍기는 그런 냄새. 와. 그러면서 이제 그 망빙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이제 망고 빙수인데 밑에 이제 얼음을 우유 얼음으로 했을 때 그 우유 내음도 신선한 우유 내음도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그 느낌으로 유질감도 느껴져요. 향에서.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얘가 왜 이렇게 좋지? 지금 얘는 지금 향으로는, 너무 좋아요. 향으로는, 이거면 저는 얘는, 이, 옆에 있는 샬도네는 4만 원 넘어가면 언짢을 것 같은데, 얘는 4만 원 초반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만으로도 지금. 와, 좋다. 그 향을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 록시땅에서 이제 시어버터 말고 이제 다른 핸드크림, 플로럴 핸드크림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핸드크림 같은 그런 향? 그런 맛? 음, 입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입에서 산미가 살짝 더 높은 느낌? 살짝 더 높은 느낌이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약간 그 식욕을 돋워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받아주는 건가? 음, 그러면서 그 장미꽃의 느낌? 네, 장미꽃 느낌이에요. 진짜, 그, 예를 들어서 장미향 어떤 무엇, 장미향이 들어간 뭐, 욕실용품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서 그 꽃향이 확, 이제 꽃의 풍성한 꽃의 향이 확 있다가 뒷향이 되게 까끌까끌하고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얘가 입술로 들어올 땐 입안에서 장미꽃이 눈앞에서 확 피는 것처럼 확 퍼지다가 이제 목넘김 하고 나서 혀의 양 뿌리 쪽에 남는 이 혀의 양 뿌리 요 라인 정도에 남는 이제 까슬까슬한 그런 어, 약간 나무 줄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만 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장미를 우려낸 차를 마시는 느낌? 왜냐면 차라고 하면 약간 그 쌉싸래한 느낌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혀의 양쪽에 남는 그 쌉싸래한 느낌도. 좋다. 그리고 얘는 만약에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네, 로스트 치킨, 뭐 바비큐 이런 거랑 괜찮을 것 같고, 약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수육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육, 수육보단 보쌈하고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철분 같은 그런 미네랄티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보쌈에 새우젓을 살짝 올려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잘 맞을 거고. 이 정도면은 이제 산미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쌈에 마늘을 싸서 먹는다고 해도 나쁘지 않게 어울릴 것 같고요. 괜찮네. 음, 음,
되게 화장품 느낌이다, 진짜. 이 러쉬 매장 오다 가다 이 러쉬 매장에서 풍풍 풍겨서 코에 내려 꽂는 그런 향 같은 느낌도 있고, 아무튼 얘도 나쁘지 않네요. 조금만 더 따라 볼게요. 어우, 색깔도 예뻐요. 아무튼 얘도 이렇게 막았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사실 이 비교의 메인은 솔라였지 이 벙다운주 녹턴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따랐으니 또 비교를 해보자면 색감에서도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 색감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차이, 네, 물론 따라져 있는 양의 차이도 있지만은 훨씬 더 녹턴 쪽이 진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향에서도 녹턴 쪽은 이거는 완전히 그 잘 만든 칠레 까베네라 프랑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구매가가, 얘는 심지어 솔라보다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얘도 구매가를 생각하면은 진짜 킹성비 킹성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이 벙다운주 녹턴을 비교한다면 저는 얘가 한 4만 원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얘를 마실 것 같아요. 얘가 주는 만족감이 이거를 서너 개 먹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더 커요, 저한테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남미 어떤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까메라 프랑 같은 그런 향? 되게 그 달달한 느낌 빵! 그러면서 이제 삼나무 같은 느낌도 빵! 그러면서 약간의 그 허바시우스한 느낌도 빵! 하고 빵빵빵 주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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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입에서는 얘를 딱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떠올랐어요. 입에서는 그, 제주도 특산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파는 이제 뭐 땡땡 초콜릿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감귤 초콜릿, 뭐 한라봉 초콜릿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딱 이거 맛하고 아주 잘 맞는 게 그 백년초 초콜릿이었나? 그 백년초가 진짜 그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 보라색 어떤 필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랑 맛이 너무 비슷해요. 진짜. 음, 향에서도 그러네. 이제 백년초의 그 허바스유스한 느낌이랑 사실 그 초콜릿이 어떤 품질이 좋은 초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질이 좋지 않은 초코에서 풍기는 그 공산품의 느낌, 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향도 있고 딱이네. 이건 딱 백년초 초콜릿 느낌이네.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아무리 저렴하고 그런다고 한들 얘 4병 값이면 얘 하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얘를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어, 와인이잖아요, 와인. 이상하게 잔에 지금 보시면 흔적도 남는데 묘하게 세디먼트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얘는 조심스럽게 그 코르크의 상태도 그렇고 이 보관상 이슈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좀 그 지금의 평가가 좀 더 박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와인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사실 공산품,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이어도 불량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하물며 와인이매야, 하물며 식품이매야, 농산물인데 어떤 뽑기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또 제가 이제 몽주아미르의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뭐 본로만의 다른 밭이라던가 이런 거를 또 마실 일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또 그건 또 다른 맛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서 또 다시 리뷰가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샤르도네는 이제 요구르트 느낌도 나고, 딱 요구르트네. 요구르트이면서 이제 리슬링 트로켄에서 살짝 풍기는 그 뚝 끊기는 어떤 절벽 같은 그런 어떤 바위돌 같은 미네랄리티도 훅훅 들어와요. 지속력은 확실히 이 2017 쪽이 낫네요. 물론 이제 품종이 달라서 지속력을 그렇게 막 1대1로 매칭할 건 아니지만은, 깔끔하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신 걸로만 보면은 오늘도 이상하게 샤르도네가 이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돼버렸는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마신 화이트 앤 레드 조합에서는 가장 레드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이제 박빙의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